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오늘은 어처증, 어부증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요것도 묘하게 좀 요게 이제 살이거든요. 내가 지나치게 상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관여를 하고 또 참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데이트 폭력도 있고 그죠? 요거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저는 볼 때는 그렇거든요. 사주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사람의 띠로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띠다 뭐 개띠다 요렇게만 보셨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세월이 조금 변하다 보니까 점사를 보시는 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태어난 생일을 보시는 거예요. 생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일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난 생일주. 그럼 여기에서 들어와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그 사람 띠하고 상관없습니다. 생일에 일주에 정해일, 그리고 우리가 기미, 그리고 이 사람이 기사, 그리고 신사, 그리고 계해, 예, 요렇게 5개가 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계해가 아니고 계사생, 계사일. 그러면 요 5가지 이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요 사주를 그냥 가만히 보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생일이 정해일이다, 그죠? 그러면 정해일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 정이라는 이 자체도 작은 초를 뜻해요. 불은 불인데, 그러면 요게 우리가 작은 불을 뜻하기 때문에 초를 뜻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다가 해, 요게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이 돼지날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 그래 되다 보니까 요거는 또 물을 뜻해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런가 요 사람들 성향 자체가 조금 나만 바라봐 하는 조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좀 보면 이 정해하고 우리가 기미 같은 경우 요 둘이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나기를 열었는데 나머지는 둘이가 보면 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사일, 그렇죠? 계사일, 신사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욕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 내가 만약에 만나시는 분이든 우리 대주든 기주든 요런 양반을 만나셨거든, 그냥 중간중간에 기주님한테 보고 잘하시고 우리 기주님도 중간중간에 대주님한테 보고 잘하세요. 이 양반들은 일단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본인 성격이 그래요. 본인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본인이 관심 없으면 요렇게 밀어요. 조금 약간 이기적이죠, 그죠?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딱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선택도 본인이 하셨으면 맞추어 가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고 잘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시고 새로운 어떤 인연법을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요 사람 생일하고 나의 생일하고 봐서 이거 일주 생일에 기사 1이 들었다 이러거든, 그냥 도망가세요. 뭐 하려고요. 좋은 세상에 굳이. 아니면 나는 저런 관심법이 너무 좋다, 궁예의 관심법이 필요하시거든, 계셔도 됩니다. 계셔도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요렇게 돼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상대가 서로 즐기면 괜찮은데 서로 좀 피곤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 안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뱀띠인데 타고난 일이 또 계사다, 계사 1이다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약간 없는 것도 그려낼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자손이 본다 이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작이나 뭘 만들어내는 거나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운이 그쪽으로 흐르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나중에 이 어부증이 있다 하더라도 요 기운이 이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금 이런 걸 비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사주들을 알아보시고 본인들도 사주를 좀 알아보면 되잖아요. 옛날에 어떤 현명한 임금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공주가 있는데 한 공주는 이래 도벽이 있고 한 공주는 거짓말을 잘하고 한 공주는 사치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을 보낼 때 우리가 도벽이 있는 공주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면 되잖아요. 훔칠 게 없잖아요, 그죠? 사치가 심한 공주는 그거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왕자를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들을 다 만났는데 둘 다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대요. 세 번째 공주를 만났는데 얘는 모든 게 불만이래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랬거든요. 그 아버지가 전부 수긍해서 다 들어줘요. 왜?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남의 흠담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 아이는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족 못하는 게 이 아이들아. 그렇듯이 요거는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조금 이래 창작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런 쪽으로 가보는 거는 또 어떨까? 만약에 이렇게 혼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부증 어처증 사주에 살들이 있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예민하다 싶으면 이런 사람들은 보면 성격들이 조금 이렇게 찬찬하고 내성적일 거예요. 요 일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요. 그러면 요 양반들한테는 기운을 조금 딴 데 빼주면 되겠죠. 아이들 왜 우리가 중간에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체력이 남아 돌아서 그렇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빼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색 좋아한다고 사색으로 처박지 말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조금 움직이게 약간 활동적으로 뭘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럼 생각이 한쪽으로 고립됐던 게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사주를 일러주는 거는 이거 보고 걱정하라고 일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요 물꼬를 이렇게 터주라는 거예요. 터줘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내가 유독 거기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손님들 상담하다 보니까 하도 손님들이 이 살 저 살에 대해서 요즘은 본인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요 부분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세요 라는 설명을 해드리듯이 본인들이 요렇게 내가 조금 우리 안 사람이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나한테 조금 집착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주가 빼주고 대주가 그러면 기주가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면 생각이 좀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면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할 거 없어요. 안 만난 분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만나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힘 빼는 거를 물꼬를 터주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